글램이라는 서비스와 로마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큐피스트의 대표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는 이걸 보고 너무 까다롭게 뽑는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럴 수 있죠. 큐피스트 특히 안지원 대표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채용하신 이유. 결국에 저는 조직이 롱런 하면서 위대한 조직으로 성장을 하려면 결국 저는 문화가 좋은 조직을 보거든요. 그냥 만약에 서로가 난 내일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저는 그 조직의 역량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결국 계속 성공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스타트업은 실패하는 기업이에요. 5개 실패를 하면 하나 성공해서 그거 공식 잡아서 성장하고 또 그 이후에 5개 실패하고 또 하나 성공해서 가는데 결국 성공을 하는 거는 역량이죠. 근데 실패를 버티는 게 핵심인데 실패를 버티는 건 좀 문화라고 봐요. 결국에 우리가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좀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조직인가. 그래서 스타트업은 제가 느꼈을 때는 성공을 해서 이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실패를 버티다 보니까 극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했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같이 할 기업이냐 이 관점을 봤을 때는 저는 문화의 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조직 적합도에 대해서 많이 파고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까다로운 곳에 들어가면 되게 저는 장담하건데 아마 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마케터라면 구독하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큐피스트 대표님은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프로세스. 조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프로세스를 이때까지 한 10번 넘게 크로스체킹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케팅에도 퍼널 있잖아요. 네네. 고객을 인지시키고 유입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또 구매시키는 게 있는데 채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채용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퍼널이죠. 첫 번째 이제 지인 추천이 있죠. 우리 구성원들의 지인 추천. 네. 가장 믿을만하고 아무리 채용 전문가라고 해도 결국에 몇 시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그래서 지인 추천을 통하면 어쨌든 그 사람이랑 장기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지인 추천이 있고요. 다음 2번째는 공개 채용이죠. 공채가 있고 3번째가 이제 저희가 탐색을 하죠. 먼저 탐색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3가지 채널이 있고요. 이 채널들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전화 인터뷰.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도 채용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리소스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채용 리소스 쓰는 사람들이 주로 리더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죠. 그 전화 인터뷰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에라 눌렸냐 아니면 좀 관심 있고 좀 지원했냐. 이 무게가 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직무하고 연관성이 있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무 리스트하고 이 R&R이죠. 이거하고 지향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죠. 거기서 어떤 면접을 하기 전에 퍼널을 다 추가를 했죠. 전화 인터뷰 했는데 맞아 잘 맞고 우리 회사에 좀 관심이 있고 미션과 비전도 알고 있고 지향하는 롤도 맞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과제를 드려요. 사전과제를 드리는 직무가 있고 그냥 바로 면접을 보는 직무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면접을 봤을 때 결국에는 면접의 본질은 우리가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접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물을 알기 힘들어요. 왜냐면 면접은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긴장감도 갖고 있고 심리적으로 되게 좀 불안정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기에는 그 면접에서 물어봤어요.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이 디자인 한번 해보자. 회의했는데 그것만으로 되게 부족함이 있었죠. 왜냐면 이 분도 이 압박을 받으면서 그 본인의 실력을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럼 반대로 그런 것도 뚫고 오는 게 좋은 사람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향적인 사람이나 그 심리적인 환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덜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좀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사전과제를 좀 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말 또 좋은 사전과제를 받기 위해서 과제에 대한 과제비도 드려요. 아, 정말요? 와. 왜냐면 어쨌든 이분도 노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에 대한 좀 더 이 사람을 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비를 드리면서까지 어쨌든 사전과제를 좀 준비시키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준비가 되면 성향을 검사합니다. MBTI 성향을 검사해요. 아, 정말요? 판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되게 외향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면 면접 잘 봐요. 내향적이면 면접을 못 봐요. 자, 이 사람이 내향적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멍청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향적인 건데 내가 말할 때 신중한 건데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향을 방지하고자 성향을 봐요. 그리고 2번째로는
나는 나와 같은 성향을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편향해 주죠. 그렇죠. 나랑 비슷하네. 면접자의 편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성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향을 판단하고 사전 과제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감도가 파악됐죠. 네. 전 인터뷰로. 네. 이걸 토대로 이제 직무 네. 면접을 실행하죠. 네. 첫 번째, 우리가 실제로 하려는 일이 지금 제안하는 쪽이 맞는지 이걸 대조를 해봐요. 여기서 이걸 판단하지 못하면 면접 때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다르네? 나랑 안 맞네? 이게 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오고 이분도 오겠죠. 그럼 얼마나 낭비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네. 마케팅 한 폰을 2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직무 레벨이 마케팅, 개발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밑에 보면 네. 컨텐츠 마케팅 있고 네. 퍼포먼스 마케팅 있고 개발도 클라이언트 백엔드 개발 이렇게 있죠. 요것도 부족해요. 한두 단계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서 네. 완전 더 내려가서 컨텐츠 마케팅이면 많은 컨텐츠를 빨리 실험하는 쪽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타입이냐 이런 걸 정해야겠죠. 타일하게 이 R&N에 대한 거를 직무 면접에서 물어보고요. 또 하나 더는 사전 과제를 되게 깊게 파요.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걸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문서를 작성해 네, 오겠죠. 그렇죠. 기획서라고 네, 하는 기획서. 문서를 작성해 오겠죠. 그게 사전 과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전 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무에서 가장 저는 효율적인 거는 이 사전 과제를 매개로 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면접이지만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전 과제를 통해서 회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도 관점이 바뀌죠. 면접을 정의하는 게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데, 내가 뭐 질문에 답변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그냥 증명하는 거냐, 이게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회의다. 회의다. 우리는 이 면접을 회의로 정의를 시켜버려요. 실무와 가깝게. 실제로 일을 할 때 맞는지를 보죠. 이렇게 되게 하시다 보면 뭔가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제 뭐 서류나 쓰거나 이렇게 할 때 내 아이디어만 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구직자들의 아이디어는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생각해 본 거다. 예, 그걸 벗어나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예, 다 뻔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 일을 몇 년간 해왔는데 그 외성을 뚫고 들어온다? 그럼 모셔야죠. 모셔야 되는 거고. 아깝잖아요. 근데 주로는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얼마나 또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을 했고 얼마나 딥하게 파고들 수 있는지 뭐 그렇게 한 명 면접 길게 보는데 그 아이디어를 빼가려면 그러면 유저 인터뷰가 더 낫죠. 유저 한 번 인터뷰해가지고 저희가 유저 면접이 주면서 우리 글램 만약에 글램으로 따지면 글램 한 1년 써보신 분이 있는데 만나서 면접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이디어를 빼가냐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빼갈 정도의 수준 낮은 기업이라면 안 가면 되죠. 그죠? 맞아. 네. 직무는 저희가 점수를 또 매깁니다. 10점 만점에서 7점 이상이다. 그럼 이제 문화 면접을 가죠. 크게 보면 핵심 가치로 정의가 돼 있어요. 조직마다 한 10개 이내 또 5개 정도 핵심 가치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 면접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우리랑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할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상대방에 대한 기분을 고려하는 좀 가족 같은 문화야. 그러면 그 문화 면접에서는 어쨌든 같이 일하면 즐거운지를 보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솔직함에 대한 문화가 있어서 상대방의 좀 감정이 힘들지라도 결국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집요하게 서로를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문화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방을 뭐 속일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속이면 또 같이 일을 해갈 텐데 불행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솔직한 나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일단 먼저 직무를 먼저 보고 문화를 본다 순서가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직무는 맞는데 예를 들어 두 가지 인재가 있어요. 직무는 맞는데 문화가 조금 딸려. 이런 사람이 있고 직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영역. 근데 문화가 우리랑 너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에서는 그럼 어떤 타입을 선호하세요? 대표님 물론 둘 다 일단 둘 다 안 뽑아요. 이거는 교육의 면접에서 그 아쉬운 게 뭐가 딱 크게 있거든요. 교육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별하게 돼요. 진짜 까다롭게 뽑으시는 거군요. 그 팀워크의 힘을 좀 믿거든요.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죠. 모시기. 근데 되게 하나의 어떤 그 기능적으로 해줄 부분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 없겠죠. 영향을 봐도. 근데 아시겠지만 조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되게 다양하게 변해요. 결국에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이랑 그 가치들이 맞는지가 우리랑 롱런할 수 있고 만약 롱런을 하게 된다면 되게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이 타협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타협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국에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더라고요. 문화랑 직무를 다 보게 되면
이 점수가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CEO 면접을 정의하게 돼요. 네. 이 CEO 면접이 CEO가 어필할 거냐, 아, CEO가 검증할 거냐. 그런 것도 또 판단하고 들어가시는군요. 저한테 줘요. 이건 어필이다. 이거 이거는 너무 좋아서 어필해야 된다. 그럼 저도 이제 같이 비전을 얘기하고, 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조율하는 식으로 하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검증해주세요. 하면 저 디테일하게 하죠. 저는 이제 힘들지만 2시간 정도 봅니다. 와, 정말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마지막 책임을 따오고 있으니까 결정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정이 끝나게 되면, 이 면접이 안 되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레퍼런스 체크하게 되죠. 레퍼런스에 있어서도, 그냥 다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본인이 그죠. 이제 지인들이니까.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똑똑함이 상위 몇 프로냐.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점수 좀 몇 점이냐. 같이 창업한다면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그런 대상들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하나요? 지원자들한테? 가급적이면 지인들한테 좀 달라고 하죠. 왜냐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저희는 이제 같이 함께 하기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니까,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입사하는. 그쵸. 예, 저희도 이제 가슴 조마조마하죠. 이제 그분의 선택이 남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 전 채용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를 브랜딩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내가 누군지, 네. 또 내가 뭘 잘하고, 뭘 또 아쉬운지.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브랜딩하는 관점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면접 책박 같은 건 없습니다. 결국에 그냥 내 본질, 내가 가진 기본기, 실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 잘 봐야지 하기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이 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장을 하면 그냥 그 자아를 그대로 갖고 가면 결국에 나는 그냥 좋은 결과를 받게 되지 않을까.